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척추관절 지킴이 닥터 신명주의 건강 엑스파일의 진행을 맡은 신명주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MC 황희진영입니다. 네, 요즘에 과거와는 달리 젊은 분들이 척추 질환으로 인해서 통증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예전에는 주로 어르신들을 많이 이렇게 괴롭혔던 그 통증인데 요즘엔 이제 생활 습관이나 어떤 개개인의 특성이 많이 변화함에 따라서 젊은 층에도 많이 이런 척추 관절 통증이 오는데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병원을 다니다 보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이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척추 질환에 따른 통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맞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혹은 이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이렇게 통증을 방치하다 보면요, 오히려 질환을 키우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척추 통증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네, 지금부터 척추 질환의 정확한 원인도 찾고 그리고 치료 방법도 저희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척추 질환으로부터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척추관절 전문의 김지원 원장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척추 관절 질환에 대한 이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또는 치료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요. 네, 지금부터 전화 상담 번호 02-866-4360번으로 많은 연락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상담을 통해서 궁금증 해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계속해서 많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 오는 병이다. 그렇게 많이들 생각했던 그런 병이 젊은 분들한테 주로 많이 오는데 특히 이제 관절, 척추 통증이 그러합니다. 그 중에서 척추 질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선생님, 척추 질환을 주로 어떤 병이 주로 많이 발생이 됩니까? 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이가 좀 젊은 분들한테 이제 디스크가 많이 발생을 하는 빈도를 보이고 있고요. 또 연세가 좀 더 들면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게 이제 퇴행성 질환을 앓게 되는 건데, 허리에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의 대표적인 게 이제 협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선 디스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디스크라고 하는 거는 척추뼈랑 뼈 사이에 그 충격을 흡수해주는 물렁뼈를 우리가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네모나게 척추뼈가 보이고요. 위아래 뼈가 있고 그 사이에 충격을 흡수해주는 물렁뼈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인들은 이제 흔히들 디스크 하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디스크 안에서 뭐 디스크가 터져 나오는 디스크 탈출증이라든지 아니면 디스크가 삐걱거리면서 망가지는 디스크 변성증, 그리고 디스크를 싸고 있는 막에 균열이 생기거나 찢어지는 디스크 열상, 이런 것들이 이제 디스크에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인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다들 이제 디스크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디스크는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바깥에 섬유륜이라고 해서 질긴 막이 있고 그 안에 수액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질긴 막이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과하게 쓰거나 안 좋은 자세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어쨌든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자세를 하다 보면은 이 막이 닳거나 약해지게 됩니다. 그 약해진 틈을 타고 이렇게 디스크가 밀려 나오게 되면은 안에 있는 수액이 나왔다. 그래서 수액 탈출증, 일반인들은 이런 경우를 대부분 이제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디스크가 이제 수액이 빠져나오게 되면은 이러면서 이제 염증 물질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허리가 우선 아프게 되고요. 밀려 나온 이제 수액 성분이 약간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지우개 같이 약간 딱딱한 느낌이, 고무 같은 느낌도 나고 하는데, 이 덩어리가 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하필이면 이 밑에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면서 동시에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뭐 발등, 발바닥 이런 쪽으로 쭉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타고서 내려가는 좌골신경통도 같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듯 디스크는 나이는 조금 젊은 분들한테 생기고 허리가 아픈 경우가 가장 많고요. 허리가 아프면서 더불어서 다리까지 당기고 저리고 아픈 증상까지 함께 호소할 수 있는 허리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척추 질환도 증상에 따라서 저희가 좀 단계별로 나눠서 치료를 할 것 같거든요. 네. 이 단계별 치료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허리에 발생하는 특히 이제 디스크 같은 경우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을 먹으면 일주일, 약을 안 먹으면은 7일. 뭐 무슨 얘기냐면은 이래저래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은 좋아질 수 있는 병이라고도 의사들은 얘기를 합니다. 7일이라고 하는 건 좀 제가 짧게 얘기한 거고 디스크는 조금 더 시간이 깁니다. 짧게는 뭐 몇 주, 길게는 몇 달까지 이제 고생을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터져나온 디스크가 자연히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내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되겠고 그 시간을 잘 보내면은 디스크는 우리가 특별한 치료하지 않아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그런 내용들을 알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디스크가 의심이 되거나 디스크를 진단받으면 처음 하는 게 보존적 치료라고 하는 겁니다. 보존적 치료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몸에다 칼을 대거나 뭐 특별한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몸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자연히 회복시킬 수 있는 걸 옆에서 도와주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일단 휴식, 쉬라고 해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고 디스크가 있으면 일단 안정을 취합니다. 누워서 있는 자세가 허리에 가해지는 그러한 하중이 제일 적기 때문에 누워서 안정을 취하고 이 디스크 나오면서 염증 물질이 같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허리가 많이 아픈데 염증 물질을 가라앉히는 소염제 약물 같은 거를 복용을 하거나 물리치료를 해가지고 그 주위에 혈액순환을 좋게 해가지고 염증이 잘 씻겨나가게 하거나 아니면 허리에 견인치료라든지 이제 근육의 긴장이 같이 동반되니까 그런 것들을 풀어주는 재활 운동 치료를 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염증을 가라앉히는 강력한 약인 스테로이드 약을 디스크가 밀려나온 부위에 정확하게 엑스레이를 보면서 밀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약이 들어가서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약이 들어가서 터져나온 디스크를 녹이는 건 아니고요. 디스크는 시간이 지나면서 흡수가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염증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프니까 아프지 않게끔 그 시간을 벌어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사를 보통 평균 한 2주 간격으로 3번 정도 맞는 게 일반적인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과거에는 그렇게 이제 보존적 치료를 하는데 이제 안 나오면은 병원에서 특히 이제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은 가게 되면은 이제 검사하고 주사를 3번 맞습니다. 3번을 맞았는데도 계속해서 아프면은 이제 이 보존적 치료로 실패했다고 판단을 내려요. 그래서 수술로 그 터져나온 디스크를 끄집어내자고 합니다. 그래서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하고요. 그게 안 되면 이제 수술적인 치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의사들이 해왔던 척추에 관해서 치료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터져나온 디스크를 현미경을 보면서 끄집어낸다든지 협착 있는 부위를 뼈랑 인대를 갈아낸다든지 흔들리는 게 있으면 거기다 나사를 박아가지고 보강을 한다든지 하는 이제 척추에 칼을 대는 치료를 해왔어요. 물론 이런 치료를 해가지고도 터져나온 디스크가 녹아서 없어질 거를 긁어내니까 똑같은 효과를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좋아지는데 그 시간을 못 참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 않고 이 부위를 긁어내면은 문제는 긁어내는 수술 때문에 허리가 약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허리에 칼을 대지 않고 터져나온 디스크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흡수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의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만들어낸 방법이 비수술 치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게 경막의 내시경 치료라고 해서 경막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인데 그쪽으로 디스크 수액이 밀려 나오게 되면서 경막을 누릅니다. 이 신경막을 누른다는 얘기인데 그 신경막을 누르는 부위를 내시경을 밀어넣어가지고 레이저로 터져나온 디스크를 녹여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그 부위에 내시경 레이저가 들어가서 직접 디스크를 녹여낼 수가 있으니까 보존적인 치료로 흡수되길 기다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계속 아픈데 수술을 하기에는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수술을 미루거나 안 할 수 있으니까 요새는 이런 비수술 치료로 디스크를 많이 치료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단계별로 처음에는 보존적 치료, 이제는 옆으로 안 가고 아래로 내려오겠죠. 안 되면 비수술 치료, 그래도 안 되는 한 5% 미만의 환자는 수술적인 치료로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허리 디스크의 효과적인 비수술 치료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02866-4360번으로 계속해서 연락을 주시면 되겠는데요. 네, 저희 계속 방송을 진행하는 동안에 연락이 많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시청자 한 분과 또 연락이 닿아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연락 받아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연결해 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말씀 들리시죠? 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건강 엑스파일이라고 그 척추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그래서 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고 어떤 부위가 어떻게 예순 하나입니다. 아, 예. 지금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지 여기 김지원 원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자세하게 여쭤보세요. 네, 김 원장님 좀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예. 네. 예, 어머니 그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세요? 예, 허리를 숙였다가 이렇게 필 때 되게 네. 아파요. 허리를 숙였다 펼 때가 제일 아프시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허리를 숙였다 펼 때가 제일 아프시고, 그리고 허리만 아프세요? 아니면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이런 데도 좀 불편하신가요? 허벅지 앞쪽이 조금 땡기는 것 같아요. 양쪽이 다 그러세요? 아니면 한쪽만 그러세요? 양쪽이 다요. 양쪽이 다요? 앞쪽으로만 그래요. 주로 앞쪽만 앞쪽으로? 아파요. 무릎 밑에까지도 내려가나요? 아니면 무릎 위까지만 그러시나요? 아, 무릎 위요. 무릎 위가 그러시고. 그러면은 네. 막상 서 있거나 걸을 때는 좀 어떠세요? 걸을 때는 괜찮아요. 오히려 걸으실 땐 괜찮고, 앉았다가 네. 일어날 때 허리가 제일 많이 아프고, 그리고 허벅지 앞쪽으로 저림감이 있으시다는 얘기시죠? 네, 그리고 자동차 장시간 탔을 때 또 되게 많이 아프더라고요. 네네. 자동차, 그러니까 앉아있는 자세를 오래 하시면 좀 아프시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병원에서 뭐 검사라든지 치료 같은 걸 좀 받아보셨나요? 네, 약물 치료 많이 아플 때는 제가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네. 예, 저는 궁금한 게 네. 지금은 이렇게 약물 치료 받아서 또 이제 괜찮아지면 그냥 생활하다가 또 아프면 치료받는데 어느 단계쯤 가면 제가 시술을 받아야 되는 건지가 맨날 불안하거든요. 네네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 지낼만은 하시는 거고, 너무 활동에 제약이 많은 건 아닌데, 이 네. 시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몸에 어떤 네. 변화가 있을 때 가서 치료를 해야 네. 되는 건지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혹시 뭐 따로 운동하시는 거 뭐 있으세요? 뭐 걷기라든지, 뭐 따로 별도로 뭐 하시는 게 있으세요? 수영이라든지 네, 뭐. 예, 허리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집 주변 공원을 하루 한 30분쯤 걷고 있어요. 30분씩 걸으실 때는 크게 지장은 없으시고요. 그런데 걷는 것도 어떤 날은 좀 30분 넘어가거나 이러면 아픈 아픈 것 날도 같아요. 있으시고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르시죠? 네, 네. 지금 이제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증상을 쭉 이제 정리를 해서 보면은 머릿속으로 네. 제가 떠오르는 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디스크가 약해져서 생기는 디스크 변성증이 있겠고요. 허벅지 네. 앞쪽으로 내려가는 신경 쪽이 약간 좁아지면서 자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되거나 하면은 네. 아직은 뭐 크게 큰 치료를 할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고요. 네. 지금처럼 운동 열심히 하고 관리를 조금 더 잘 하시면 됩니다. 체중이 늘지 않게 조심하시고 평소 무거운 네. 거 들거나 하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런데 그렇게 네. 지내시다가 어느 날 네. 갑자기 허리 아픈 게 조금 더 심해지거나 아니면 네. 허벅지 앞쪽으로만 저리던 게 옆이나 네. 뒤로 저리는 평소에 없던 증상이 좀 생기면은 디스크가 네. 신경을 조금 더 자극을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때는 네.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몸의 증상에 변화가 있을 때는 병원에 가셔가지고 검사랑 네.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지금 갖고 네. 계신 증상도 나는 지금 이게 매번 반복되고 아주 뭐 못 참을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이게 조금 난 신경 쓰이고 불편하다. 그럼 그때도 당연히 병원에 가셔가지고 확인하고 네. 요새는 뭐 큰 수술, 아니 뭐 쇠받고 뭐 다 째고 절개하고 하지 않는 꼭 수술하지 않고도
좋아질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허리 네. 상태를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디스크가 약해져서 생기는 증상이 맞다 하면은 앞서 제가 쭉 네. 설명드린 내용 중에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라고 그 디스크 안 좋은 곳만 찾아가지고 이렇게 싹 치료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머니처럼 네. 이제 디스크의 압력이 높아지는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자세도 좀 편하고 보통 그런 분들이 허리가 네. 또 바로 안 펴져가지고 한참 이렇게 돼야지 허리가 펴지거든요. 그런 증상들도 좋아지실 수가 있으니까 어머니께서 한번 네. 지내보시고 많이 힘들면 네. 얼른 가시고 그리고 지금처럼 네. 불편한 게 계속 꾸준하고 본인이 그거에 신경 쓰이면 그때도 병원을 한번 가셔서 요새는 이제 가볍게 치료하면서도 결과가 좋은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런 내용도 참고하셔가지고 네. 치료에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정확한 전화 상담으로만은 저희가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내원하셔서 꼭 정확하게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척추 질환의 통증에 따른 그 단계별 치료법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알기로는 이제 허리에 이제 문제가 있고 그러면 수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이제 들으시면 대부분이 이제 수술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이제 해서 겁을 많이 먹고 수술을 많이 또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게 또 사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네. 그 외에 또 뭐 수술도 받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도 안 낫는 경우에 이제 단계별로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치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내시경을 이용해서 하는 이렇게 경막의 그런 시술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치료법인지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경막의 내시경 시술. 그러니까 말에 이제 그 안에 시술 내용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경막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을 일컫고요. 그곳에다가 이제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그 부위를 들여다보면서 문제 있는 곳을 찾아서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레이저가 이제 삽입이 돼서 안에 안 좋은 거를 이렇게 태워 없앤다든지 녹인다든지 이런 치료를 같이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위 내시경, 위 안을 이제 내시경으로 들여다보고 치료하고 진단하고 대장 내시경 하면 대장 안을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치료하고 경막에 그러니까 신경관을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치료는 이제 경막에 유착 박리술이라고 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료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치료는 뭐냐면은 기본적인 보존적인 치료를 할 때 우리가 염증 있는 부위에다가 주사를 놓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사를 이제 피부를 뚫고 엑스레이를 보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그 경막외라는 신경 공간에다 주사를 놓게 되는데 그렇게 주사를 하나, 둘 이렇게 놓으면서 치료를 하게 돼 있죠. 가장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신경 치료를 하는 게 꼬리뼈에다가 주사를 이렇게 맞는 치료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건 역시 이 염증이 있는 곳에 그 약을 안에 뿌려가지고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경막의 유착 박리술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그 주사를 했던 신경 치료가 한 단계 발전된 경우라고 보면 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밖에서 그 소방차에서 소방 호스로 물을 계속 이렇게 밖에서 밀어넣게 되는 거죠. 그게 주사로 이제 척추 염증 있는 부분을 치료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건물 안에 불이 났는데 안방에도 날 수도 있고 건넌방에도 날 수도 있고 화장실에도 날 수 있잖아요. 근데 밖에서 창문으로만 계속 물을 넣으면은 깊은 곳까지 물이 안 가고 그 부위에 불이 안 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층에서 소방관이 호스를 가지고 이렇게 2층, 3층, 4층 올라가가지고 방마다 방문을 열고 그 부위에 물을 넣어가지고 불을 끌 수가 있잖아요. 이렇듯 이제 그 꼬리뼈 안을 넣어가지고 염증이 있고 마치 불이 난 그러한 이제 신경을 가느다란 관을 넣어가지고 구석구석 찾아서 치료하는 방법이 경막의 유착 박리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세 카테터를 밀어 넣어가지고 그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물을 투여하고 통증의 원인인 유착이나 염증을 제거하는 방법인데 그 끝에다가 미세 현미경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을 직접 들여다보면서, 그러니까 불이 막 나면 연기도 나고 이러면 깜깜해서 밖에서 안 보이잖아요. 근데 보안경을 쓰고 안을 들여다보면서 불난 곳을 직접 찾아가는 것처럼 미세 내시경을 그 카테터 끝에 삽입을 해가지고 기존의 요척 방리술에다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치료 방법이 경막의 내시경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내시경이 이렇게 들어가서 안에 디스크가 이렇게 빨갛게 터져 나온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CT라든지 MRI는 사람 몸을 이렇게 잘라서 보는 방법인데, 그 잘라서 보는 그 간격이 짧게는 3mm에서 4mm 간격으로 이렇게 잘라가면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3mm 간격, 4mm 간격 요 사이에 디스크가 껴 있으면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부위를 내시경이 들어가서 쭉 보면서 이런 걸 놓치지 않고 치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이 있을 때 그 부위에 염증이라든지 디스크 터져 나온 거를 직접 보면서 치료할 수가 있고요. MRI나 CT에서 놓친 부분까지 직접 눈으로 훑어다 보면서 치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놓치는 병변 없이 잘 치료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보존적 치료보다 한 단계 높은 비수술 치료, 수술까지 연결되지 않는 그런 보존적 치료, 비수술 치료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눈에 보이는 통증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미세 내시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좀 치료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실제 시술 과정을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그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하는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미세 카테터라고 해서요. 이렇게 카테터가 만들어져 있고 그 끝에 이렇게 이 부위에 이제 현미경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시경이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안쪽을 다 들여다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들여다보면 영상이 이렇게 보입니다. 요 빨간색으로 지금 염증이 있는 부위가 디스크가 터져 나온 거죠.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그 부위를 확인하면서 영상 유도장치를 통해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직접 척추 내부를 치료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다가 내시경뿐만 아니라 빨갛게 보이는 게 레이저가 장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이 안에 밀어 넣어가지고 터져나온 디스크라든지 염증 물질을 싹 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듯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통해 가지고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을 우리가 수술하지 않고 그 부위에 신경이 눌려 있는 부분에 감압을 한다든지 염증을 씻어낼 수 있게끔 해서 수술하지 않고 디스크 협착증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시술 과정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가 위 내시경 하듯이 위 안에 이제 이상이 있을 때 내시경을 넣어서 위에 어떤 이상 유무를 보고 동시에 이제 어떤 용종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은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원리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좀 더 쉽게 좀 이렇게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준비한 동영상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경막의 내시경 시술 원리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영상에 해당되고요. 꼬리뼈 쪽에 저렇게 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찾아서 한 3mm 정도 아주 작은 절개를 내고요. 내시경선이랑 레이저선이 같이 있는 카테터를 그 꼬리뼈 공간을 통해 가지고 경막 외로 신경관 안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안쪽에 이제 노랗게 보이는 게 척추신경에 해당이 되겠고, 그 부위를 이제 염증이 있거나 디스크가 나와 있는 부위를 저렇게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레이저가 터져나온 디스크를 이렇게 녹여내고 태워서 없애게 되면은 터져나온 디스크에 의해 가지고 허리 아팠던 증상, 다리까지 당기고 저렸던 좌골 신경통까지 우리가 가느다란 관을 이용해서 수술하지 않고 절개하지 않고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는 혹은 증상이 의심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네, 지금 바로 02866-4360번으로 많은 연락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전화 상담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저희 시청자 한 분 또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한번 받아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전화가 많이 와서 좀 오래 기다리신 것 같은데, 저희가 네. 이제 척추 통증을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원장님을 모시고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주셨으니까 어떤 네. 부분이 어떻게 아픈지 궁금한 거 있으면은 원장님한테 지금 다 여쭤보세요. 네, 원장님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53세요. 53세시고 주로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아, 좀, 서 있을 때 좀 많이 아프고요. 네. 뭐, 좀 찌릿찌릿한 것도 있고요. 허리가 그러신가요? 아니면 엉치, 허벅지 이런 데가 그러신가요? 네, 허리랑 다리요. 다리. 다리는 어떻게 양쪽이 다 그러세요? 아니면 한쪽만 그러세요? 한쪽이요. 왼쪽이 그러시나요? 오른쪽이 그러시나요? 왼쪽이요. 왼쪽으로. 주로 그러면 네. 다리가 그 저리고 시큰시큰하고 한 게 어떻게 옆쪽으로 그러세요? 앞쪽으로 그러세요? 뒤쪽으로 그러세요? 뒤쪽이요. 뒤쪽으로. 그러면은 네. 본인이 일상생활 하실 때 가장 불편한 증상이 어떤 거세요? 좀 많이 뭐 서서 움직인다던가 그러면 좀 많이 아프거든요. 많이 서 있거나 걸어 다닐 때가 이제 통증이 생긴다는 얘기시죠? 예. 어떻게 병원 진료는 좀 보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아, 병원에 갔을 때는 뭐 크게 저기 하는 건 없고요. 그냥 물리치료하고 네. 그냥 뭐 일을 좀 덜 하라고 하는데 활동을 좀 줄이고 쉬고 물리치료 네. 하라. 그거 했더니 조금 네. 괜찮던가요? 예, 그때 그 당시에는 뭐 물리치료 조금 하고 나면은 괜찮고 좀 많이 쉬면 괜찮은데 또 일을 하게 되면은 또 그 증세가 또 나타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쉬거나 활동을 줄이면 좀 괜찮은데 일하거나 활동이 많아지거나 하면 그게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증상이 네.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조금 더 이 증상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연락을 주신 거죠? 예, 네.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은 그 척추, 그러니까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졌을 때 생기는 증상에 가까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니까 어떤 날은 그 안에서 신경이 붓거나 아니면 염증이 생기면은 증상이 좀 심했다가 또 컨디션 좋은 날은 좀 덜하다가 오래 서거나 많이 걸으면은 염증이 생기고 부종이 생기면서 더 많이 눌리면서 증상이 심해지고 앉아 있거나 허리를 숙이거나 하면은 좀 나아지거나 하는 것들을 반복하는 증상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증상이 이제 허리에 생기는 척추관 협착증 증상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는 이제 첫 번째 먹는 약부터 해서 보존적 치료라고 해서 주사라든지 운동 치료를 하는 게 기본적이고요. 그런 치료를 했을 때 증상이 나아지고 하면은 운동을 잘해서 그런 것들이 자꾸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했는데 자꾸 이게 반복이 되고 자꾸 본인을 불편하게 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괴롭힌다. 그러면 이때는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MRI 검사를 해서 척추 안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최근에는 협착이 있거나 디스크가 있거나 이래도 과거에는 다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시경 레이저 치료라고 해서 꼬리뼈 쪽으로 국소 마취만, 피부 마취만 해가지고 가느다란 관을 넣어서 협착이 있거나 디스크가 있는 부위를 청소해내면서 디스크를 레이저로 녹여내고 협착이 있는 부위를 풀어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계속 불편하시면은 한 번쯤은 정밀 검사를 다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검사상에서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이제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있다고 하면은 덜컥 수술을 하기보다는 비수술 치료 방법 중에 내시경 레이저 치료라고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얘기 들었다고 하시고 한번 그런 내용들 본인한테 해당 사항 되는지 검토하셔가지고 치료 받으시면은 본인을 계속 이렇게 괴롭혔던 그런 증상들이 이제 그 횟수라든지 강도가 줄고 이런 증상 없이도 잘 지낼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이런 내용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진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원장님 도움 말씀 다시 한번 꼭 참고해 보시고요. 내원하셔서 정확한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어떤 비수술 치료법이 가능한지 내원을 하셔서 한번 꼭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계속해서 전화 상담 열어두고 있습니다. 02866-4360번으로 많은 연락 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계속해서 생활 속에서 척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운동법 잠시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유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브리징이라는 운동을 하실 텐데 이 브리징 운동은 엉덩이 뒤 근력도 강화해드리고 허벅지 햄스트링도 강화해드려요. 그러면서 허리 뒤를 받쳐줄 수 있는 운동이세요.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많이 이 운동을 활용하시는데 제가 오늘도 하고 나서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늘을 보시고 누우신 상태에서 무릎 밑에 뒤꿈치가 오게 두시고요. 뒤꿈치는 여러분 좌골을 향해서 뒤꿈치가 일렬로 있게 이렇게 얼라이먼트를 맞춰 놓으시고요.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첫 번째 엉덩이를 먼저 닫아서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실 거예요. 그래서 무릎부터 가슴까지 사선이 되게 만드시는 거세요. 잘하시면 손을 들으시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천천히 하나씩 바닥에 또 내려놓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엉덩이부터 닫아서 브리징을 올라가시면서 저희가 허벅지 뒤와 엉덩이 뒤, 복부를 사용해서 허리 뒤를 충분히 받쳐주시고요. 내려오실 때도 마찬가지로 척추 하나하나씩 내려놓으시는 느낌이세요. 자, 그런데 현재 디스크를 앓고 계시거나 허리 통증이 심하실 경우엔 지금처럼 하지 마시고 엉덩이를 닫아서 통째로 드시는 거세요. 통째로 들었다 내렸다 하시는 거세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매트에 누우셔서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브리징 동작을 하실 텐데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실 때 처음에 엉덩이부터 닫아서 골반을 살짝 기울이시는 거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기울이신 다음에 하나씩 들어 올리세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골반이 올라오셨을 때 무릎부터 골반까지가 사선이 되셔야지 여기서 더 이렇게 많이 밀어내시는 건 좋지 않은 자세세요. 자, 이렇게 사선이 되게 두시고 잘 하시면 제가 손을 이렇게 드시고 하실 수도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이제 하나씩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네, 이렇게 척추를 하나 쓰시는 운동인데 자, 이렇게 하신 운동이 내가 조금 더 잘한다고 생각되시면 무릎을 붙이시고요. 발도 모으시는 거세요. 자, 이렇게 무릎을 붙이시면 아까보다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훨씬 더 많이 쓰시게 돼요. 자, 마시고 내쉬면서 갈비뼈 닫고 올라가세요. 그렇죠. 이렇게 딱 밀어서 엉덩이 뒤를 더 쓰시면서 올라가셨어요. 아까보다 훨씬 더 운동량이 높아지세요. 하나씩 다시 내려놓으세요.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그래도 내가 허리 뒤에 지금 현재 통증이 있다 하실 때는 이렇게 척추 분절을 하시는 게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엉덩이를 닫으신 다음에 한꺼번에 통째로 들어 올리시는 운동을 하시는 거세요. 한 번에 들어 올리셨다가 또 여기서 3카운트 정도 기다리셨다가 통째로 내려놓으시고요. 다시 한번 후, 오로지 복부와 허벅지, 엉덩이 뒤 근육만 사용해서 이렇게 조금 더 편안하게 하시다가 운동이 잘 되시면 내려놓으세요. 그 다음부터 아까처럼 척추를 분절하는 브릿지를 하세요.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다시 한 번만 천천히 엉덩이 닫고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부터 올라가세요. 그렇죠. 이렇게 매일 브리징을 4회에서 8회 정도 반복해서 운동을 하시면 허벅지 근력과 엉덩이 근육, 그 다음에 허리 근력 강화에 아주 많은 도움을 드려요.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엉덩이 닫아서 골반 살짝 기울이세요. 바닥에서 척추 하나 올라가세요. 무릎부터 가슴까지 사선입니다. 그대로 다시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가슴부터 부드럽게 척추 하나 매트에 내려놓으세요. 자, 이제 두 다리 붙여서 무릎도 붙이시고요. 다시 한번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엉덩이부터 기울여서 하나씩 올라가세요. ong덩이 꽉 닫아주시고요. 다시 내쉬는 숨에 가슴부터 척추를 매트에 하나씩 내려놓는 느낌으로 하나하나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잘 되시면 양손 천정을 향해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대로 이번엔 엉덩이를 닫아서 통째로 올라가 보실 거예요. 골반을 기울이지 않고 한 번에 올라가세요. 자, 그럼 이 동작은 허리 아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동작이에요. 다시 같이 내려오시고요. 한
번만 더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네, 그 경막의 내시경은 주로 어떤 환자분들한테 적용을 하는 치료법입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디스크에 의해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디스크가 터져나와서 그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리면서 문제가 생기는 자골 신경통 환자가 첫 번째 해당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신경 수술을 이제 척추 디스크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한 차례 했는데 이제 검사상에서는 신경이 특별하게 눌리는 게 없다. 수술은 잘 됐다. 그런데 본인은 수술하기 전이랑 비슷한 증상을 계속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 이유는 그 수술은 잘 됐는데 수술한 주위에 신경을 감싸고 있는 막 주위로 염증이 있거나 유착 물질들이 꽉 차 있으면은 그 신경을 누르는 듯한 느낌, 계속 잡아채니까 그런 느낌들이 나면서 수술하기 전에 증상이 그대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수술을 하고도 계속해서 허리가 계속 아프거나 다리가 저리고 땡기면은 그 부위를 찾아 들어가서 치료를 해야 되고요. 검사를 다 했어요. MRI 검사나 CT 검사나 다 했는데 계속해서 뭐 병은 크게 발견되는 건 없는데 본인은 계속 저리고 땡기고 허리가 아픈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치료해도 안 낫고 저기 가서 치료해도 안 낫고 이런 경우에 이제 내시경을 넣어서 안을 들여다보면서 그 부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RI 검사까지 했는데도 원인이 특별하게 이제 밝혀지지 않았고 증상은 뭐 다리가 땡기고 저리는 디스크 증상이라든지 오래 걷거나 서기가 힘드는 그 척추관 협착증 같은 환자분들한테 우리가 이 검사를 통해서 검사도 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그 부위에 염증이라든지 유착, 좁아진 부위를 해결할 수가 있는 치료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경막의 내시경 그 레이저 시술 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 어떤 증상에 이런 환자들에게 적용이 됐고,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고, 이 예후가 좀 좋은 사례들을 보면서 저희가 들어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좀 사례가 있을까요? 네, 그 본원에서 치료하신 분을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64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이제 그 허리 디스크랑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을 받고 이제 저한테 경막의 내시경 시술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원래 환자분이 허리 통증은 그렇게 이제 심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오래 서거나 걸으면은 다리가 계속 저리고 땡겨서 오래 못 걸으셨죠. 이 증상이 척추관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어느 날은 좀 더 하면은 좀 쉬고 또 덜 하면은 또 활동도 많이 하고 이렇게 지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하게 이제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까지 너무 땡기고 저리고 하는 증상이 있고 조금만 서 있기도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신 경우죠. 이런 경우가 이제 워낙에 협착증이 한 중중도, 그러니까 중간 정도로 있어서 나쁜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견딜만 했었는데 그 부위에 디스크까지 밀려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갑자기 너무 증상이 심해지세요. 그러니까 평소에 본인이 느꼈던 증상은 참을만 했는데 이렇게 증상이 심해지면 이제 참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원래 협착증이 있던 곳에 디스크까지 이제 파열되면서 증상이 굉장히 심해지셨던 경우죠. 그래서 그 부위를 찾아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죠. 그래서 검사 MRI 영상인데요. 왼쪽에 이제 보이는 영상이 디스크가 이렇게 밀려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이렇게 가는 그 모래시계 옆구리 짤록한 것 마냥 이렇게 마디마디마다 좁았었는데 좁아진 대로 이제 디스크까지 이렇게 밀려 나오니까 더 증상이 심해지신 거죠. 터져나온 디스크를 치료하기 위해서 꼬리뼈 쪽에다 관을 이렇게 넣어서 여기를 내시경으로 보면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가지고 레이저랑 그 부위를 씻어내는 약물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터져나온 디스크를 녹여냈습니다. 녹여내고 나서 증상이 이제 좋아지셨고 이후에 확인하기 위해서 MRI를 다시 찍어봤더니 신경이 지나가는 길도 많이 넓어졌고 터져나왔던 디스크도 말끔히 제거가 돼서 본인이 불편했던 갑자기 심해진 다리까지 당기고 허리까지 너무 아팠던 증상이 비수술 치료로 우리가 치료 효과를 봤던 시술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수술 치료법만으로도 통증을 완화하고 좀 치료를 할 수가 있었던 사례들을 또 원장님께서 직접 치료를 하셨던 사례를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네, 그렇다면 또 세 번째 사례가 있을까요? 네, 이분은 이제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여성분이신데 이제 40세 여성분이시고 이분 역시 이제 그
허리가 아프시죠? 근데 아픈 게 이제 오래되셨어요. 한 8개월 동안 허리 통증이 있어서 고생했고, 이제 가까운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고,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하면은 굉장히 아픈 증상은 또 이제 어느 정도 좋아지셔가지고 참고 지내셨었죠. 근데 이제 어느 날 그렇게 또 무거운 물건도 아니에요. 살짝 무거운 물건을 드는데 갑자기 허리가 삐끗 하면서 이제 허리 통증이 갑자기 심해진 거죠. 평소에는 이제 허리만 묵직하게 아팠는데 갑자기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땡기고 저리고 하는 좌골신경통이 생기는 겁니다. 이 얘기인즉슨 이제 디스크가 그전에는 약간 해지거나 약해지기만 했는데 그 약해진 틈이 터지면서 안에 있는 수액이 밀려 나오게 되고, 수액이 밀려 나오니까 다리까지 땡기고 저리고 하는 이제 다리까지 내려가는 신경을 누르게 되면서 좌골신경통이 생기게 된 거죠. 터져나온 디스크가 MRI상에서 관찰이 됐고, 그 터져나온 디스크를 이제 내시경 레이저를 넣어가지고 녹여냈더니 증상이 좋아지셨던 사례가 되겠고요. 검사에서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이제 수술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검정색으로 디스크 덩어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눈에 보이죠. 가운데 하얀색으로 보이는 게 신경이 내려가는 길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신경이 지나가는 길로 이렇게 디스크가 터져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디스크가 터져나와서 신경을 누르니까 허리도 더 아파지고, 이 신경이 엉덩이, 허벅지 뒤, 종아리 뒤, 발 뒤꿈치, 발바닥으로 내려가는 신경인데 그쪽으로 땡기고 저리고 아파서 고생을 하셨던 경우죠. 꼬리뼈 쪽으로 가느다란 이제 내시경을 밀어넣어가지고 터져나왔던 디스크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제거를 하고 나니까 이후에 MRI 찍은 거에서는 터져나왔던 디스크가 말끔하게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디스크가 제거가 되고 나니까 다리까지 당기고 저렸던 그러한 증상, 허리가 극심하게 더 아팠던 증상들이 모두 개선이 되셨던 그런 치료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지금까지 이제 그 협착증하고 디스크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지 않으면서도 병변 부위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치료를 한 거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보시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치료 시기라든지 아니면은 치료 시기의 환자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시술하는 전문의의 숙련도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네,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들 혹은 증상이 있어서 어떤 치료법을 좀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계속해서 이 상담 전화 저희가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 번호 02-866-4360번으로 지금도 많은 연락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 방송이 진행이 되는 동안 전화가 또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전화 연결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척추 질환의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를 그 김지원 원장님을 모시고 지금 자세한 설명을 듣고 있는데, 상담 내용이 이제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은 김지원 원장님께서 저희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네, 김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 보고 전화 드렸어요. 네네. 예, 몇 년 전에 제가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네. 예, 경과가 지금은 되게 좋아졌어요. 네네. 지금도 야근하고 근무를 이렇게 하는데도 전혀 아프지가 않고요. 네네. 예, 그때 강북 쪽 병원이었는데, 네네. 네, 치료해주신 원장님이 좀 바로, 네. 네, 신명주 원장님이셨어요. 네네. 네, 방송에서 보고 반가운 마음에 네네. 중간에 급하게 전화 드렸어요. 네네. 그때 인사도 잘 못했는데 수술 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네. 지금 네, 그러면 제가 뭐 크게 불편한 건 없으신가요? 예, 제가 궁금한 점이 네네. 제 동료 중에 목 디스크가 아닌지 고민을 하는 직장 동료가 있는데요. 네네. 예, 목에서 이렇게 우둑우둑하는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네네. 예, MRI 검사를 했을 때는 어깨나 목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네요. 근데 목에서 소리가 나고, 예, 목이, 그럼 소리 날 때에도 아프다고 그러시던가요? 뭐 그러진 않다고 그러나요? 예, 소리가 나고 이렇게 통증은 조금 있다고 하네요. 약간 있고, 목만 아프면은 보통은 디스크가 터지거나 하기보다는 디스크가 약해진 경우가 많고, 아픈 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아픈 게 조금 더 심해진다. 그러면은 디스크가 그쪽으로 조금 밀려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그쪽을 더 바라볼 때 조금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 두 증상을 먼저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팔까지 저린 증상이 있거나 할 때는 팔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팔로 내려가는 증상들이 조금 사라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는 디스크가 팔로 내려가는 신경을 눌렀을 때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디스크가 신경을 눌렀던 분이 약간 느슨해지면서 덜 아파지세요. 그래서 팔을 올렸더니 증상이 좋아지냐? 그러면은 디스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팔을 내렸는데 오히려 또 편해진다. 그럼 이거는 어깨 문제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포인트, 고개를 움직일 때 어떤 자세에서 더 아파지는지, 그리고 팔까지 저리거나 할 때 팔을 올릴 때 아픈 게 나아지는지 아니면 내려놓고 있을 때 아픈 게 나아지는지 두 가지를 보시고 그 감별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디스크랑 연관돼서 생기는 증상이 있다. 그러면 한번 이때는, 요새는 옛날에는 검사가 뭐 MRI는 굉장히 고가고 굉장히 검사하기가 힘들었는데 가격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목 디스크라든지 허리 디스크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게 MRI보다 더 좋은 게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심이 되는 증상이 있다 하면은 MRI 검사를 한 번쯤 해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어느 디스크가 얼마나 어떻게 안 좋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치료 방법을 계획을 잡아가지고 진행하기에도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번 친구분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그 부분에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검사도 진행하고 치료 계획도 잡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이렇게 신명전환님께 직접 그러시네요. 수술을 네. 받으셨던 우리 시청자분이 직장 동료의 또 상담을 가지고 전화를 주셨는데, 네, 이번에는 우리 친구분 꼭 손 잡고 내원을 하셔서 정확한 또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처럼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또는 주변에 이렇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상담까지 같이 가지고 나오셔서 전화를 연결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항상 전화 연결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02866-4360번으로 또 계속해서 많은 연락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렇다면 이 경막의 내시경 수술이라는 이런 특징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내시경을 이용해가지고 척추 디스크 협착증을 비수술로 치료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수술이기 때문에 절개하지 않고 우리가 한 3mm 정도 되는 조그만 상처를 내가지고 치료가 가능하고요. 치료 시간도 한 20분에서 30분을 넘지 않습니다. 마취라든지 절개, 입원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뇨라든지 혈압,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도 우리가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연세가 이렇게 너무 많고 나면 마취를 못 걸어가지고 수술도 못 한다, 그냥 약 먹고 지내라, 통증 주사 맞고 지내라, 운동하면서 지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환자분들이 낙담을 하고 오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원인 물질도 찾고 이유도 찾아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수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일 치료하고 한 2시간, 3시간 정도 안정 취했다가 당일 귀가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꼭 입원 같은 것 하지 않고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으신 분들한테 우리가 권유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디스크,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다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하는데 주로 허리 디스크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만성으로 디스크가 있어서 허리가 아프신 경우, 터져나온 디스크가 수술까지 했는데 다시 한번 터져 나왔다든지 아니면 수술들은 잘 됐는데 그 부위에 염증이라든지 유착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위를 내시경으로 보면서 찾아서 치료가 가능한 방법이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좋은 치료이기는 한데 주로 이제 모든 환자들한테 같은 결과를 이렇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 위한 어떤 환자분들만의 어떤 특징이 있는지, 네. 만약 그게 있다 그러면은 그런 환자분들은 좀 조기에 치료해서 예후가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그 퇴행성 변화, 즉 나이가 많아지거나 허리가 많이 망가지거나 해가지고 병원에 오게 되면은 그 전에 치료하는 것보다 좀 치료 효과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한 군데만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을 찾는 경우, 또 여러 군데가 아파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 한 군데만 아파가지고 병원을 찾는 경우가 훨씬 치료하는 거에는 예후가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나이가 젊어서 치료하는 게 나이가 좀 더 들어서 치료하는 거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은 허리라는 게 약해지고
관절도 망가지고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젊을 때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좋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아픈 기간이 이제 한 달 됐고 2달 됐고 하는 것보다 하루 이틀 아니면 1주, 2주 됐을 때 치료를 초기에 하는 게 무엇보다 이제 치료 결과에 좋은 결과를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이제 상황이 퇴행성 변화라든지 몇 마디냐, 아픈 거 언제 치료했냐, 이 3가지는 우리가 환자분들이 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환자분들은 주로 아프기 시작했을 때 병원에 가는데 갔더니 이제 퇴행성 변화가 있더라, 뭐 여러 개가 있더라, 이제 갔더니 나이가 많더라, 뭐 이런 것들은 가고 나서 정해지는 거고,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요거 아픈 기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프면은 아프자마자 빨리 가가지고 치료를 하는 게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픈 거는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관심도 좀 많이 받고 빨리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빨리 병원에 하루라도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하루라도 빨리 가서 빨리 치료하는 게 결과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요 아픈 기간을 오랫동안 참지 말고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하는 게 척추질환 치료에 있어서 예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좋은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치료도 우리가 100% 안전하다고 장담을 못 드리는 것처럼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조금씩 따를 수 있습니다. 이념 유념하시고 적절한 시기에 너무 늦지 않는 그런 시기에 치료를 받도록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척추 질환의 효과적인 비수술 치료법 중에 이 경막의 내시경 시술에 대해서 새바른병원 김주현 원장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사는 여기까지입니다. 허리 통증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가 전화 상담 방송이 끝난 후에도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02866-4360번으로 많은 연락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더 좋은 정보와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